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입니다. 최근 우리 일상이 많은 부분 변화되었죠. 등교 계약도 3달이나 미뤄졌었고요. 학교마다 등교하는 일수가 달라서 어떤 학교는 퐁당퐁당으로 가거나 급기야 오부제로 주 1회 정도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온라인 수업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학교마다 등교 수업 횟수도 달라서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심각한 학습 격차를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학습 격차는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 케어해줄 수 있는 범위 천차만별이죠. 또 우리 아이들 또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는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40분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과제를 일정 시간 안에 수행하고 싫든 좋든 옆 친구도 하고 앞 친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규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는 아무리 뚝심 있는 아이라도 혼자서 규칙적으로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옆집 아이, 앞집 아이, 급기야 교사인 저희 집 아이들 모두 세상 그런 나무늘보는 없었단 말이죠. 선생님 우리 아이 최근 몇 달 동안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학부모님들의 온라인 수업에 관한 피드백이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에서 학교에 나오는 것보다 더 충실히 학습해온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등교 계약 이후에 그동안 학습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 과제 수행 정도를 보고 와, 많은 선생님들은 앞으로 교수 계획을 잡는데 큰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 그 학습 격차는 그 벌어진 틈을 메우지 못한다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심각한 수준으로 격차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중 가장 심한 격차를 보이는 과목이 뭔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바로 수포자죠. 수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학의 학습 격차 해결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학년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의 반응은 지난 2달간 수학 진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도 그렇다고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습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꼭 반드시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수준을 진단하기가 1단계 무조건 꼭 하셔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온라인 수업의 형태는 대부분 교사가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직접 교수의 형태로 제공되었어요. 보통 아이들은 개념 설명을 들을 때는 고개를 막 위아래로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 개념이 우리 학생의 개념으로 확립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스크린 속의 교사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에 대한 피드백이 요 몇 달 동안 없었으면 그냥 진도만 나간 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자릿수의 덧셈 뺄셈 안 되면 그 다음 나오는 50가지의 수, 또 2자리 3자리의 연산 당연히 못하겠죠. 초등학교 3학년 돼서 공부의 분수님께서 등장하시면 그때 많은 학생들 무릎 꿇고 당당하게 수포자의 길로 접어들어요. 연산 학습할 때 손가락 발가락 힘 빌려가지고 연산하던 우리 아이가 손가락을 3분의 1로 잘랐다가 그 중에 2개를 다시 합쳤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상 피자를 자르고 있을 수도 없겠죠. 2학년 때 곱셈구구 제대로 안 된 아이가 3학년 올라가서 나눗셈 들어가면 수학 시간에 배가 아픈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3, 4학년에 분수에 덧셈 뺄셈 막히면 5학년 올라가서 통분약분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굉장히 큰 문제는 진도는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추상적인 개념들이 막 등장하는데 2차, 3차 방정식 나오면 애들 정말 이 과목은 나랑 맞지 않아 생각 들지 않겠어요? 중고등학생이 된 제자들이 시험 기간에 힘들다고 연락 오면 주로 전하는 얘기는 우선 수학은 포기하고 시작한대요. 가장 위계성과 체계성이 분명한 학문이 수학이어서 한번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을 메우지 않는 이상 계속 커집니다. 지금까지 예를 든 건 수학의 내용 체계 중에서도 특히 연산이었어요. 연산은 수학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도형, 측정 등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결손이 생기면 진도 맞추기 당연히 어렵겠죠. 자, 그럼 우리 아이 수준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현실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학 익힘책 한바닥 활용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익힘책에 보면 세 단원이 들어간 도입 부분에 항상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는 선수학습 진단에 관한 문제가 한 페이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새롭게 배울 단원과 관련된 선수학습 기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들만 잘 활용해도 어느 정도 현행이 가능한지 확인은 가능해요. 학생이 본인 스스로 나는 이건 안다 또는 모른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발달한 경우
경우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의 가이드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가기입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한 달 이내에 한 단원을 배우거든요. 대충 그 시기에 맞춰서 또는 아이와 약속된 날짜에 규칙적으로 교과서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교과서 보면 충격적으로 확 들어옵니다. 뭐가 눈에 확 들어오느냐? 먼저 우리 아이 학습 정도가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건 수업 태도예요. 우리 친구들 수학책이랑 수학 익힘책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 책이 좀 헐빈하다 또는 뭐 매기고 다시 풀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면 우리 아이 수업 시간의 모습 살짝 상상해 보시고 그 부분 정도는 가정에서 다시 챙겨보는 게 좋겠죠. 사실 학기 말이 되면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폐지 처리하거든요. 일부 아이들은 가정으로 다시 가져가기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의 교과서가 부모님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채로 폐지수거 트럭으로 던져지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 종종 구경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책 한 단원 끝나는 부분에 잘 알고 있나요? 라고 단원 마무리 문제가 10문제 미만으로 나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두 바닥으로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이 몇 개 안 되는 문제 쉬워 보이죠? 아니에요. 어려워하는 학생들 은근 많습니다. 웬만하면 너무 두꺼운 문제집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주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두 바닥 다시 풀어보게끔 해보세요. 그런데 혹시 정답률이 80%가 안 되면 앞부분 학습 내용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확인해보세요. 자, 네 번째는 진단평가 결과예요. 최근 1학년을 제외하고는 진단평가가 다 치러졌거든요. 진단평가에 관한 이야기도 긴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도달, 미도달로 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진단평가의 문제 정답률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학부모님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과 꼭 의논하세요. 교사와 학부모님 우리 모두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이 궁극적 목표로 같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수준을 진단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가장 선행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선행보다는 현행 또는 후행학습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선행학습은 현재 배우고 있는 그 영역의 개념학습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개념이 제대로 자기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나가고 완벽히 이해했다 여긴 뒤에 진도를 쭉쭉쭉 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1학년 때는 2학년 과정 또는 5학년 2학기쯤 되면 중학교 과정 이런 식으로 선행을 정말 많이 해가는데 한 반에 선행이 가능한 수준의 아이들은 실제로 매우 드뭅니다. 학교에 들고 와서 푸는 문제집은 1년 앞서 나가는 문제집인데 정작 현 진도의 수학 익힘책은 풀기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교과서 복습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내가 개념을 잘 아는 부분은 양을 줄여서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수학 익힘책까지 함께 풀어보세요. 우선 교과서는 일반 문제집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문제, 심화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큰일 났다면서 연산 문제집 따로 사가지고 똑같은 유형 문제 우리 아이 토 나올 때까지 풀리지 마세요. 그럼 그냥 바로 싫어하는 과목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문제를 다양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또는 내 친구랑 비교해보기도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3단계 우리 아이를 선생님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당연히 학생이죠. 우리 아이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그런 매의 눈 말고 진심으로 너의 강의를 듣겠다. 그런 눈빛으로 우리 아이와 짧은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개념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개념이 조직화될 수 있고요. 덩달아 메타인지도 성장합니다. 와, 대박. 야, 너 이것도 몰라? 그동안 뭐 했니? 너 지금 초4가 초3 수준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혹시 설마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그건 속으로만 지르시고 절대 네버 우리 아이들에게 티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장담하고 말씀드리는 건 옆집 철수, 앞집 영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 보고 있으면 객관
객관적으로 상황이 파악되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내 아이만 보고 있으면 마음 흔들려요. 저도 그러니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새로운 학기 시작 전까지 총 복습의 기회로 삼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음 공부의 밑거름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다음 학습이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포기도 빠릅니다. 자, 키포인트 정리를 해보면 1단계 수준을 진단합니다. 2단계 구멍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현행이 될 수도 있고 후행이 될 수도 있죠. 선행은 그 뒤에 생각하세요. 3단계 우리 아이를 선생님으로 대해주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절대 화내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니까요. 수학 시간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픈 친구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그 마음 알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